유독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매번 연애를 할 때마다 고질적으로 겪는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들이 항상 반복이 되는 분들이 있는데요. 물론 남자나 여자는 다 거기서 거기다 이런 말이 있기는 하지만 유독 내 연애 같은 경우는 매번 똑같은 문제로 헤어지게 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매번 나를 너무 외롭게 한다? 매번 연인이 나를 뭔가 불안하게 만들고 막 쉽게 변하는 느낌을 계속 받아서 결국은 헤어지게 된다거나 아니면 연인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계속 상대방의 단점만 부각돼서 보이고 결국에는 매번 혼자가 좋다라는 생각 때문에 헤어지고 마는 패턴이 반복되는 건데요. 근데 연애가 반복이 되는 이유, 그 근본적인 원인을 생각을 해보면은 바로 애착 유형의 정답이 있습니다. 애착 유형 같은 경우는 어린 시절의 주 양육자와의 관계로부터 형성되는 애착의 형태를 크게 세 가지로 구분 지은 건데요. 애착 유형은 나를 길러준 양육자와 형성되는 거지만 성인이 되고 나서도 나와 애착 관계가 있는 모든 이들에게 나오는 태도입니다. 한마디로 나의 애착 유형을 이해하고 있어야지 연애, 그리고 크게 봐서는 내 모든 관계를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고 이 차이들이 내 인생 전반에 상당한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애착 유형 자체가 한 사람의 자신감이나 성취 욕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 만큼 애착 유형을 깊게 이해하는 것이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어떤 애착 유형이 있고 그리고 각각의 특징은 무엇인지 정리를 해봤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과연 어떤 유형이 더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지까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창에 내 애착 유형을 확인하는 링크도 걸어놨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테스트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애착 유형에는요, 안정형, 회피형, 불안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느낌이 오실 텐데 안정형 같은 경우는 이름만 들어도 뭔가 편안하고 안정적인 느낌이 들죠. 관계에서도 가장 안정적이고 또 선호되는 유형이다 보니까 안정형의 특징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믿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나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믿음, 그리고 타인에 대한 믿음, 이게 가장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나도 좋은 사람이고 너도 좋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관계 자체에 대한 일단 두려움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도 거리끼는 것이 없이 굉장히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어려워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편안한 마음을 갖기 때문에 관계 자체에 집착을 한다거나 회피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연락이 안 되면은 바쁜가 보네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또 뭔가 갈등이 생기는 경우에는 그냥 맞지 않는 사람이구나 하고 흘릴 수 있는 유형이 바로 안정형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갈등들이 나를 무너뜨릴 만큼 크게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나랑은 안 맞네 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또 내가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것도 잘하는 유형이 바로 안정형입니다. 내가 힘들다고 하면은 나를 위로해줄 사람이 있다는 것 이미 알고 있어요. 타인을 믿는 거죠. 내가 힘들어 해가지고 상대방이 실망하면 어쩌지? 버림받으면 어쩌지? 이런 두려움이 근본적으로 없습니다. 사랑과 믿음으로써 건강한 관계를 유지해가는 유형이고, 혼자서도 그리고 둘이서도 잘 살아갈 수 있는 유형이 바로 안정형입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부분들 위주로 먼저 설명을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안정형 같은 경우는 타인에 대한 경계심이 낮고 신뢰가 강하다 보니까 타인의 악의 그리고 적의에 대해서 둔감한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좋은 것만 봐서 손해볼 수가 있지만 여기서 툭툭 털고 일어나는 유형이기 때문에 큰 걱정 자체는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형은 회피형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뭔가 감이 오실 텐데요. 회피형 같은 경우는 관계에 대한 회피 성향이 강력하게 나오고요. 의존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어려워해요. 그래서 상당히 독립적인 성향이 있고 혼자서 해내려고 하는 경향이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남보다는 나를 더 믿고 그리고 나에게 집중하는 유형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람들은 모두 다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회피형들도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상대방에게 큰 관심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주는 것도 힘들어하기 때문에 나와 애인의 영역을 딱 그어두고 여기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에는 불편함을 느끼게 되고요. 여기서 애인이면 상당히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회피형은 아닙니다. 가까워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기본적으로 내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 속에서 받는 상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부러 거리를 두는 겁니다. 그래서 감성적인 것을 되게 싫어해요. 감정보다는 상황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애인이 뭔가 힘들어할 때 공감이 아니라 해결책을 제시를 하려고 하고 나에게 감정적인 위로를 바라면은 오히려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깊은 관계보다는 가벼운 관계를 선호하고 바람둥이가 가장 많은 유형이기도 하죠. 마지막 유형은 불안형인데요. 이 유형 같은 경우는 나보다는 남을 더 믿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의존적인 성향이 강력하게 나타나고, 그러다 보니까 관계 속에서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기가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은 나보다 남에게 포커스를 두다 보니까 애인이 바빠서 잠깐 연락이 안 되면은 어젯밤에 내가 이렇게 말해서 연락이 안 오나,
내가 질렸나, 뭔가 내가 잘못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화가 났나, 이런 식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불안함을 키우는 유형인데요. 이렇게 불안해지게 되는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상대방에게 집착을 하게 되고 계속해서 사랑을 받고 싶어하고 우리 관계에 이상이 없는지 체크하고 싶어하는 겁니다. A는 당연히 사랑한다고 안심을 시켜주고 싶지만 불안형 같은 경우는 그런 말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불안형이 느끼는 불안은 진짜 뭔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느끼는 불안함이 절대로 아니고요. 그냥 불안형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꺼지지 않는 불씨가 있는 거고, 그 불씨를 꺼줄 수 있는 사람은 즉 스스로 자기 자신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불안형은 그거를 끄지 않고 계속해서 부채질하면서 키워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 상대방은 당연히 지칠 수밖에 없겠죠. 여기서 극소수의 유형이기는 하지만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해보면은 회피형과 불안형이 섞인 혼란형도 있는데요. 한마디로 밀당이 내재화된 유형입니다. 회피형과 불안형이 모두 다 섞여 있어가지고 상대방을 끊임없이 밀었다 당겼다 하는 거예요. 본인도 상당히 혼란스러워하고 상대방이 다가오면은 뭔가 불편해하고 내 영역을 침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감정적인 동요가 싫다, 이런 식의 기본적인 반발 심리가 올라오지만 또 그 사람과 애착이 형성되는 순간에는 불안한 마음이 계속해서 드는 겁니다. 이 관계를 빨리 발전시키고 싶고 집착하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애착 유형과 특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연인으로서는 가장 인기가 많은 유형은 아무래도 안정형이겠죠. 그런데 안정형은요, 사실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유형입니다. 생각보다 유니콘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보통 안정형이 55%, 회피형이 25%, 불안형이 15%, 혼란형이 5% 정도다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이 세상의 절반은 안정형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고, 여기서 또 애착 유형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안정형이 불안정형을 만나게 되면은 불안정형이 안정형으로 변화한다라는 연구 결과도 존재하고요. 한마디로 그 사람에게 융화가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도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정형 사람을 딱 알아보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면은 기본적으로 대인관계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과도 되게 친근하게 지내는 사람들, 그리고 내 고민을 잘 털어놓고 반대로 사람들의 고민도 잘 들어주고 또 뚜렷한 주관이 있어서 흔들림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나에 대한 믿음이 뚜렷한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안정형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애착 같은 경우는 인간의 본능 중에 하나인데요.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서로서로 의지하고 도와주고 감정을 나누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애착 관계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나의 애착 유형을 깊이 이해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끌고 나가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렇다면 다음 영상에서는 불안정형 유형들에 대해서 어떻게 애착 유형을 변화시킬 수 있을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두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이 채널이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감사합니다.